썸네일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외국인들이 눈빛을 안 피해도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올린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할 버스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탈 버스가 아니면 버스 기사의 눈을 피해야 된다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이 문장 하나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지갑을 꺼내거나 기사님과 눈빛을 교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을 보거나 딴짓을 하면서 최대한 눈빛을 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지 않을 버스의 기사님과 눈빛 교환을 했다가는 문이 열리고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외국인의 경험담이었죠. 버스를 자주 타는 한국인이라면 역시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시내버스 승차별 서비스가 도입됐다는 소식에 이런 난처함을 피할 수 있어서 반갑다는 점과 더불어 한국의 버스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란다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내버스 승차별은 어떤 서비스이길래 외국인들이 이토록 반기는 것일까요? 한 번쯤은 자신이 타야 하는 버스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만큼 화가 나는 경우는 또 없는데요. 경기도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누르는 하차벨과 달리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승차벨을 누르는 개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치 서비스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히 사용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도 상승을 위해 본인이 승차하고자 하는 정류장 30m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버스가 직전 정류소 도착 전에 승차벨을 눌러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1회만 가능하며, 다른 버스 승차벨을 누르고 싶다면 기존 승차벨을 취소하고 재신청하면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특히나 밤늦은 시간 외곽 지역의 버스 정류장은 무정차로 버스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버스나 정류장의 경우 이미 예전부터 해외 커뮤니티에 단골 주제로 올라오며 외국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승차별 서비스 역시 해외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된 해외 반응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모든 기술을 버스 정류장에 쏟아붓는 것 같아. 아니면 기술이 너무 남아돌아 정류장에 테스트를 해보는 건가? 온도리자와 와이파이 시스템에 승차별까지 모든 기술의 집약체야. 한국을 여행하면서 거의 지하철만 이용해 한국의 버스 정류장을 제대로 겪어보진 못했어. 하지만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공기청정기가 있는 곳도 있고, 기본적으로 전광판에서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 가끔씩 한국을 보면 드는 생각이 있다. 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버스 정류장을 짓는지 말이다.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나쁠 건 없지만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 그건 너가 한국의 버스를 이용해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야. 단순히 기술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소한 불편함마저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도입하는 거지. 장담하는데 너가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불편함을 느낄 거야. 그럼 이제 기사님의 눈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타고 싶은 버스를 잡을 수 있는 거야? 강남에서는 버스가 밀려 들어와서 모든 버스가 정차할 수밖에 없었지만 밤에 홍대 쪽에서 마을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나도 그 글을 본 적이 있어. 한국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사와 눈맞춤을 하거나 지갑을 꺼내는 등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야 하고, 만약 자신이 탈 버스가 아니라면 딴청을 피우면서 최대한 기사의 눈을 피해야 한다고 말이야. 한국은 모든 버스가 그럼 정류장에 서지 않고 타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멈추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한 한국과는 너무 다른데 실망이야. 절대 그렇지는 않아. 우리도 늦은 밤 한적한 골목 정류장은 대부분 타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 버리잖아. 한국도 그런 일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저런 시스템이 나오는 거지. 역시 불편함을 해소하는 스피드는 한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뭔가 불만이나 불편함이 생기면 그걸 첨단 기술로 해결해버리는 한국을 볼 때마다 왜 IT 강국인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가능하다면 나도 우리 집 앞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고 싶어. 항상 날 피해가는 50대 기사 아저씨를 보면 그는 나를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 확실해. 승차벨을 눌러도 날 태우지 않고 도망간다면 그때는 그냥 이사를 가버릴 거야.
우리야 이런 시스템이 항상 새롭고 놀랍지만 한국인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게 현실이야. 그리고 그들은 불과 한두 달이면 새로운 시스템에 모두 적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이나 관련 첨단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10년 이상은 앞서가고 있다는 건 장담해.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는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첨단 기술들이 넘쳐나고 그만큼 한국인들의 삶의 질 또한 올라가지. 근데 한국이 10년이나 앞서간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복잡한 기술은 아니지 않아?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도 모두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기술로 보이는데 10년을 앞서 나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 그래서 한국처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첨단 기술이 녹아있는 나라가 있어? 미국, 프랑스, 런던 어디에도 없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기술력이 증명되는 거야. 한국인들은 오로지 버스 정류장과 관련된 기술만 만들어내는 직업이 따로 있는 거야? 아니면 이곳저곳에서 만들다 보니 합쳐진 건가? 뭐가 됐든 그저 부럽다. 나는 아직도 가로등과 표지판 하나 달랑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데 말이야.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생활이 완벽한 나라가 있다면 그건 유일하게 한국이지 않을까 싶어. 한국의 버스 정류장 시스템을 보고 문득 창밖에 있는 집 앞 정류장을 봤는데 미래에서 현재로 온 건지 현재에서 과거로 온 건지 헷갈려. 굳이 저런 시스템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약자 한 명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면 만들어내는 게 한국이지. 한국인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은 결국 첨단 기술이야. 내가 볼 때 한국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술들을 개발해놓고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는 게 확실해. 너무 한 번에 세상에 나와버리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니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이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공개하는 거지. 한국을 여행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사소한 부분도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편리한 시스템들이 거의 공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야. 심지어 유럽은 화장실마저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지만 한국은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하며 와이파이까지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한국 여행 중 제일 감동받았던 점은 택시 어플이나 기타 한국에서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스마트폰 앱을 외국인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야. 지하철 노선도와 버스 시간을 알려주는 앱 하나만 있어도 한국 여행 계획 절반은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지. 한국의 버스 앱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 중국 여행 중에 비슷한 앱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분명 도착 20분 전이라 여유롭게 갔는데 이미 버스는 떠나가고 없었어. 하지만 한국은 초 단위로까지 맞춰서 와버렸어. 출장 때문에 중국을 먼저 들렸다가 한국으로 넘어간 적이 있어. 비행기로 고작 2-3시간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같은 아시아이자 바로 옆 나라인데 내가 느낀 체감은 과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온 느낌이었지. 중국과 한국 모두 가봤다면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야. 이상으로 한국의 승차별 서비스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